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당이죠. 개혁신당 6억 6천만 원 뱉어낼 방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그거 우리한테 기부하면 돼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수진의 폭로 왜 나온 것인지 그 충격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법카로 과일 1,000만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냐라면서 난리가 났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순서대로 쭉 소개해드릴 텐데요. 개혁신당 이준석당이라고 하고 그냥 개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6억 6,654만 원을 돌려줄 길이 열렸습니다. 선관위는 그거 당비 기부하면 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조금 먹튀 논란에 전액 반납을 공언했던 개당이 경산보조금 6억 6,654만 원을 반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액수로 선관위에 당비 기부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이가 당 내부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에 준하는 액수를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실은 당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선관위에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당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9호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가능하다면서 해당 금품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지출에 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 지출 등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개당이 이미 정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이 정한 대로 사용하되 같은 금액의 당비를 기부 방식으로 선관위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혁신당이 당비로 6억 6,654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만큼 선관위로 지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에 기부하는 것은 법상 금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에 의지가 있다면 특별 당비 집행으로 가능할 것이라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용하고 개혁신당이 같은 금액을 당비로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당은 새로운 미래와 합당하면서 5석을 채우고 경상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5일 만에 새로운 미래와 개당은 깨졌습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종민 공동대표가 이탈하면서 개혁신당 의석수는 4석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고속 합당 그리고 분당, 개당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낙연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준석이는 보조금을 동결하고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조홍천이는 아예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경상보조금은 정책연구소, 시도당 등에 배분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조금 동결은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데요. 제대로 정책연구소도 있는지 없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시도당에도 돈을 줘야 되고 여성정책에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딱 잡고 있으면 그거는 위법한 일인 거죠. 동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나 저러나 개당은 아주 무도한 정당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유일한 방법은 니들이 당비 걷어서 특별 당비 걷어서 선관위로 기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또 쓸데없는데 기부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수진 왜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을까?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구로 지정돼서 공천이 배제된 이수진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재명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전체 취지를 보면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의 연결 구조로 돼 있다면서
특히 판사는 두 사람이 백현동 사업 시절에도 지인이고 그리고 김인섭이가 대외적으로도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였기에 로비스트로서 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본 듯하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수진이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은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얘기하면서 그 판결문에 의하면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의 결과가 너무나 보여서 서울 총선이 어려워진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수진이가 언급한 판결문은 백현동 김인섭의 1심 판결문을 말합니다.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을 받았죠. 이재명 역시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받고 있고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200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김인섭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라면서 이재명의 초선, 재선, 성남시장 선거에 기여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며 공무원들도 이재명과 정진상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판결문에는 김인섭이가 이재명과 2005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는 내용이 적시됐고요. 또 김인섭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까지 의뢰하는 등 5차례 선거에서 이재명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율쌤 김도윤 변호사는 판결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일단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의 연결 구조로 돼 있고 특히 김인섭과 이재명의 과거 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적혀 있었다면서 실제 김인섭이 정진상을 통해 알선 청탁을 했고 이로 인해 김인섭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도 이재명이가 시장으로 있던 각종 부동산 사업, 개발 사업 그리고 인허가, 한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이수진은 법원이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김인섭의 특수관계를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수정 변호사는 이재명이는 김인섭과 한참 전 지인이고 백현동 사업 당시에는 연락도 안 된 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두 사람이 백현동 사업 시절에도 지인이었고 김인섭이 대외적으로도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였기에 로비스트로서 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본 듯하다며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건 변호사는 김인섭과 이재명의 관계가 오래된 점과 역할이 구체적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된 점을 근거로 이수진은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 듯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식 변호사는 이재명이가 김인섭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연락이 안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상당히 밀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수진, 과연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것만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판사 출신으로서 당내 법률 전문가이자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미 그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뭐 그 민주당 내부의 문제, 진술서까지 받아놨다라는 게 이수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재명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수진 4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을 저격한다면은 뭐 술수진에서 취권 수진에서 똑수진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전용 전 의원의 평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또 어이없는 일을 벌였어요. 파우치 영상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쪽에서는 법카로 과일 1,000만 원 사 먹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여야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무슨 정책을 얘기하는 데도 아니죠. 인사청문회인데 정책도 아니고 뭐 전혀 관계없는 이슈의 영상을 틀어버린 겁니다. 민주당의 강민정이가 그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 받는 장면이 나왔다면서 영상을 틀었는데 저거는 공작에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금 거꾸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누가 뭐래도 피해자입니다. 강민정이는 대통령 배우자가 개입할 권한이 있느냐라면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의원도 늘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다 라면서 몰카 공작했는지 틀어서 입장을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 원씩 사 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 했습니다. 부인이 법인카드로 재판 출석하고 라면서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을 언급하며 역공했는데요. 청문회 자리에서 전혀 관계없는 해프닝 내지는 공작, 해프닝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완전 공작이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했던 공작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27년짜리 양주를 갖다가 그 경비원인지 거기다가 밀어 넣었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찌되었건요. 바로 잡혀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이재명을 잡고 이준석 당은 선관위에서 6억 6천 뱉어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김혜경은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혐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깜빵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특히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전화 하루에 10통씩 하는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G2 국가로 가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